자, 10월 14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6,85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비트코인 차트에 관해서는 이제 어제 영상에서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26.8K 체크를 해야 되고 단기 이전 저점 방어를 하는지 계속 봐야 된다. 차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어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호재가 이제 나오죠. SEC에서 비트코인 ETF 반려 재검토라는 판결에 항소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고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ETF라는 게 되면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ETF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ETF는 뭔지, 또 선물 ETF는 됐었고 현물 ETF는 왜 안 되고, 그리고 이 ETF가 되면은 왜 가격이 오르는 건지, 왜 비트코인한테 호재라는 건지, 이런 ETF의 관계, 이 구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야지만 왜 ETF가 좋은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ETF가 되면 가격 생각보다 안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ETF라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왜 사람들이 현물 ETF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지, 가격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ETF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ETF, 상장 지수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자는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펀드는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펀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아진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들을 위해 대신해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펀드 매니저, 뭐 이런 직업들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문 기관이 일반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래서 증권 투자를 하고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운용 회사, 말 그대로 나의 자산을 대신해서 굴려줄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빵을 모아서 빵을 샀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이것도 약간의 펀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자기가 어느 곳에 어떤 거에 기업에 투자할지, 예를 들면 저같이나 뭐 이제 직접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정보를 받고, 저희도 이제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 자문 회사를 하거나 이런 투자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지만 막상 내가 여기에 전문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이상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잃을 위험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펀드입니다. 금융기관에 모집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돈을 관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펀드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펀드라는 개념을.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한테 예전에 이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대표님 그냥 대신 좀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 대신 좀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이것도 그냥 펀드 개념이긴 해요. 대신해서 나의 자산을 맡기는 이런 개념이 펀드라는 건데, 근데 이 펀드와 ETF는 다릅니다. 아까 말했던 Exchange Traded Fund, 이거는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펀드지만 상장된 주식처럼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위아래로 움직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사고 팔수가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ETF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뒤에 내용들 하나씩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주식, 원자재, 채권 등등 여러 가지 자산을 보유하는 게 투자 펀드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자산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력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래일 내내 변동하는 가격으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건데, 자, 보시면 ETF에도 종류가 많아요. 주식, 지수, 채권 ETF, 통화, 인버스, 뭐 레버리지,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 저 이거 앞에 있는 건 자산 운용사가 어딘지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미래에셋인데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래에셋에서 코스피 대형주만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종목 ETF 안에는 여러 가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ETF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비교적 안전한 투자가 가능. 특정 기업이 아닌 특정 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 분산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반도체가 지금 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회사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회사,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 A라는 게 있었어요. 자, 나는 이제 반도체가 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반도체, 예를 들면 반도체. 근데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뭐 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아무데나 넣을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 회사긴 한데 이 반도체 회사 중에서 이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반도체가 뜬다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나는 반도체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만 부득이하게 부도가 났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오를 거라고 난 다 알고 있었고 나는 계획을 다 했었는데 굳이 이 회사 하나 때문에 리스크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묶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모두 묶어서 해버리는 게 반도체 ETF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부동산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묶어 있는 이런 상품을 찾는 게 부동산 ETF고요. 그럼 원자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하죠. 그럼 원유 가격 계속 오를 것 같죠. 그럼 원자재가 오를 것 같다. 그럼 원자재 ETF. 근데 이 원자재가 나는 원유도 있고 뭐 농수산물 뭐 이런 농산물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만 투자하지 않고 난 여러 개를 묶을 거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금 ETF 같은 경우에도 금 보유 그리고 또 채굴 회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매력적인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나중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ETF를 하게 되면 거래가 쉬워요. 자, 보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통해서 가입하고 해지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인데 이 ETF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하듯이 코인 사고 팔듯이 그냥 주식처럼 핸드폰 어플, PC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채권, 금, 원자재 등등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렵던 자산 클래스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 이제 헤지 펀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성이 없죠. 분기별로 이제 나 뭐뭐뭐 들고 있다, 뭐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 ETF는 실시간으로 내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고 이제 수수료도 좀 낮게 측정이 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종목명은 자산운용사거든요. 뭐 삼성자산운용, 뭐 이제 미래에셋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뭐 차이나 전기차, 뭐 아니면은 뭐 나스닥을 추종하는 것들, 뭐 레버리지, 뭐 단기 통한채, 뭐 이런 식으로 채권 여러 가지 이 묶음으로 만든 게 바로 ETF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제가 자산운용사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만 묶는 겁니다. 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묶어서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 뭐 여러 가지를 묶어서 자동차가 뜰 것 같다라고 하면 그 ETF를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수익률을 측정을 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ETF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아까 말했던 이 반도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 반도체 회사들을 묶어서 판매를 하는 게 ETF인데 자 그러면 이게 왜 비트코인에게 영향을 미치냐? 비트코인 가격 시세 수치와 연동하기 때문에 직접 거래소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비트코인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 그냥 이 지수를 보고 시세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ETF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종목들 하나하나 내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이 ETF라는 이 자산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게 그렇게 수요가 많아지냐 알겠다. ETF로 인한 수요는 알겠는데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 필요도 없다라는 건데 왜 가격이 오르냐? 말 그대로 이겁니다. 현물 ETF는 현물이기 때문에 운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실제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자산 운용사에서 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운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블랙록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상승이 되고 이 운용을 하기 위해서 현물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말고 선물 ETF는 진행이 됐죠. 이 선물 거래는 뭐냐면 가격 정해놓고 특정 날짜에 매도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 됐을 때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것만 예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물의 유동성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소유하지 않아도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해서 수익률에 반영하는 게 선물 거래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됐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았던 거죠. 근데 현물 ETF가 중요하다라는 건 이겁니다. 말 그대로 현물 ETF는 실제로 현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용하기 위해서 현물 ETF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일반인들도 여기에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죠, 테마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오를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혹시 사람 일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오를 것 같긴 한데 왠지 비트코인 하나만 보고 했을 때 나중에 비트코인 완전 폭락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 관련된 그럼 딴 거를 묶어가지고 이 ETF를 사자. 비트코인이 포함된 ETF에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도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좀 이제 걱정이 됐던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ETF가 중요한 겁니다. ETF라는 걸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금이라는 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렵죠. 뭐 내가 금을 실제로 현물로 사고 팔고 이게 아니죠. 근데 이 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라는 게 생기잖아요. 금이라는 차트가 생깁니다. 실제로 금 ETF가 승인이 됐죠. 그 이후에 이 금의 가격을 보세요. 금의 가격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거의 약 400% 가까이 올랐는데 금 하나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말했던 금이 현물의 ETF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접근성이 어떻게 된다? 편리해졌다라는 거죠. 수요가 증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막상 안 오를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구조를 알면은 비트코인 ETF가 되는 순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일정들이 있는데 저는 뭐 올해에 가능할까라는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아마 내년에 내년 초쯤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발표가 조금 가능성을 더 높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신청한 ETF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 했는데 항소를 안 한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F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기상조라는 거죠.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 ETF가 승인이 되면은 지금 예상하는 게 1,000억에서 6,000억 달러까지, 이제 이거는 좀 많이 측정을 한 건데 1,000억에서 6,000원 달러까지 전망을 하는 거예요. 유입 자금이 지금 비트코인 시총보다 훨씬 높게 이제 측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여기에서 지금 유입이 자금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최소 134조 원의 규모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라는 호재가 앞으로 남아있고, 아시는 것처럼 또 반감기라는 호재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 많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 오랜 기간 많이 버텼죠. 저희 채팅방에도 말했는데 결국 떠날 사람들은 떠났고 못 믿는 사람들 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많이 기다렸죠. 21년도부터 이제 하락 시작하고 22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오래 버틴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저희도 아시죠? 저희 채팅방 인원이 정회원 방만 해도 저희가 총 한 5,000명, 6,000명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다 빠져나간 겁니다. 결국은 지금 있는 사람들 정예 멤버들이 남아있는 건데 나중에 우리 꼭 버텨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보너스 하나 드려야죠. 페라리에서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페라리에서 또 테슬라처럼 암호화폐로 인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식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활용성이 높아진다라는 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내용들 많이 있네요.
자, 이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ETF라는 개념은 꼭 비트코인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도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안 좋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기 너무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